예, 미국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승부처인 3차 TV 토론도 역시나 치열했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는 성추문, 이메일 스캔들 등 각종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토론의 승자는 누군지 3차 토론을 분석해보고 2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클린턴 역시 악수도 나누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예. 저는 한국 정치 토론 종편에서 이른바 종편에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다라고 느낄 정도였고요. 1차 토론회와 같은 포맷에서 1차 토론회와 비슷한 그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그런 그 토론회가 아니었었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 정치 토론과 비슷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장면 중에 예를 든다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끊고 입 모양으로도 롱 틀렸다라는 말을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예. 또 사이에서 이 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순서가 끝났다든지 시간이 됐다든지 다른 주제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발언을 이어간다든지 상대방이 얘기할 때 탐탁하지 않다는 표정, 틀렸다는 표정, 이런 표정들을 짓고 심지어 this person,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this person이라는 얘기, 또 such a nasty woman, 이런 그 일반적으로 대통령다운 그런 품격 있는 토론회에서 등장하지 않을 용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또 상대방 후보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적어도 5번 이상을 사용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토론회를 좀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는가 봤습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오늘 토론 승기를 누가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3차 토론을 놓고 평가를 해본다면요. 트럼프가 이번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고요. 물론 거의 이제 처음 한 40분간은 잘 가다가 40분을 넘어가면서부터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돼서 또 서로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워낙 1차 토론회 때 우리가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통제 못한 상태에서 끌려가는 그런 완전히 힐러리 클린턴의 그런 페이스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힐러리 클린턴한테 조금 실망한 감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그 둘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설 만큼 힐러리가 승기를 사실 잡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번 토론에서는 힐러리가 구태여 트럼프를 그렇게 공격할 필요 없이 자신의 비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역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 있는 청중을 향해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어진 시간에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공격하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90분 동안 6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민 정책을 두고 그 입장차가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지난 1차 토론회 또 그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멕시코하고 장벽을 쌓아서 스트롱 보더, 국경을 강하게 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이미 1,500만 명 정도의 이 서류가 없이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사회 문제가
파생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소득세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사람들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 그래서 평행선을 계속 달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민 정책도 그렇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죠. 네, 그렇죠. 그 푸틴 대통령 문제는 좀 복잡하고 오래 계속 지속되는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유세 때나 여러 가지 발언에서 분명히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와 그렇고 푸틴도 이 서구 사회와 국제 사회의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왕따입니다. 이게 그 계속돼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크리미아를 이제 불법 합병한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사태를 일으키고 있고 시리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와 국제 사회가 단합을 해서 어떻게든지 러시아를 잘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푸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토론에도 아예 대놓고 그 트럼프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이 오바마나 힐러리 당신보다 훨씬 낫다. 네네.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있으면 미국을 훨씬 앞선다.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린턴은 계속 그 문제 제기를 다시 했죠. 그래서 이게 푸틴의 러시아와 트럼프 네가 무슨 어떤 좀 관계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전에 그 트럼프 캠프의 책임자가 그 러시아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물러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계속하면서 지금 러시아를 네가 그렇게 바라보야 할 나란가? 지금 러시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그런 공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예, 이 트럼프 역시나 성추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하지 않아서 아내에게 사과를 안 했다, 성추행당했던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그 트럼프 성추문 파문 어떻게 잘 넘겼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예. 자리에서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미스 아메리카라든지 또 이 뷰티 패전트 미인 대회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난 적도 없고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부인한테 사과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비행기 탄 기록이 있으니까 옆자리 근처에 같은 날 비행기를 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그러면 비행기 탔는지 보면은 뭐 신뢰성을 좀 그뿐만 아니라 힐러리의 공격이 상당히 그 돋보인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 얼굴을 봐라 왜 내가 거기에 반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반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연결을 힐러리 클린턴이 꼭 집어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번 그 3차 토론회에서는 굉장히 싸움닭 같은 그 전술을 구사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조목조목 그 반박에 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제공했기 때문에 뭐 반 정도의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의 경우에 이 성추문 파문이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래도 그 이메일 스캔들이 오늘도 공격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제대로 좀 대처를 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오히려 이메일 스캔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메일 스캔들은 힐러리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고 또 뭐 최근에 또 FBI와 그 현재 국무부 차관이랑의 그런 일종의 밀합설 뭐 그런 뒷거래 같은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슈화해서 특히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자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크리스 월레스가 그 사회자를 본 사람이 또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부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도 오히려 그 문제를 갖고 힐러리를 공격을 하지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번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성추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제 기억에 같이 그렇게 얘기가 물려 들어가는 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주제로 딱 빠져서 대통령의 자격에 이제 부정직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으면
힐러리한테 적지 않은 타격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따로 이렇게 뭉쳐서 가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공격을 했는데 힐러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성추문에 관한 이제 그런 쪽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힐러리 입장에서는 잘 넘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 분담, 한국 뭐 100%를 분담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이제 그 과거에도 계속 해왔었던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이 한국이 경제적인 그 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기여를 해야지 되는 상태이다라는 말을 반복을 했어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더 예. 많이 부담하자. 저는 오늘 토론회가 사실은 국제 이슈에 치중을 할 거로 다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네.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 낙태 문제를 얘기하거나 예. 오히려 국제 문제에 대한 것이 조금 초점을 좀 덜 받은 것 같고 지금까지 얘기 나왔었던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또 오늘 그래서 국제 이슈 가운데 한국의 FTA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90여 분의 분량 중에서는 거론된 퍼센티지가 굉장히 그 지나치는 과정에서 거론될 정도에 그친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오늘 생각보다는 국제 이슈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그 분명한 입장을 듣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 한미 공조가 뭐 지금처럼 유지가 되거나 더 강화가 되겠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아예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과 직접 상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중간 부분 약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모아서 좀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이게 분명히 6번째 주제로 대외 정책 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크리스 월레스가 던졌던 질문은 중동 문제만 던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게 중동 문제입니다. 테러 문제고요. 네네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한 5번째 정도 순위로 돼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번째 정도가 물론 민주당도 제일 우선순위 중동 문제인데 네. 2번째 정도 순위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어쨌든 이것을 조금 더 다루고 얘기가 급박한 위협이니까 했어야 되는데 좀 안 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느낀 것은 당연히 클린턴이 먼저 트럼프를 공격을 했죠.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핵 확산도 용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한국과 일본이 너희가 알아서 북한이 핵 전쟁을 일으키면 니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건 이제 클린턴이 아주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근데 사실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고 그냥 너희가 잘 방어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까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는 그 논의가 트럼프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서 거의 그러니까 막말 수준까지 해서 간 거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해서라도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그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배경으로 설명을 한 것이 이것이 일본이나 독일, 한국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들이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가기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프렌들리하게 그들 국가한테 얘기를 하겠다. 저는 그 단어가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거칠게 니네가 안 내면은 뭐 사실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고 뭐 핵무장도 용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부유한 동맹국들이 한국을 부유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유한 동맹국들이 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정제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3차 토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대선까지 20일 남았거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금의 판세를 좀 뒤집을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지 예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판세를 만약에 바꿀 수 있다라면 저는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건강 문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널드 트럼프는 이 약물 복용하는 것 검증하고 하자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터진다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터질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도 의혹 나올 것 다 있고 납치의 문제니 여성 문제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해명했었던 것과 배치되는 일이 또 터진다라면 그랬을 때는 또 마지막 순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박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선거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이 현재의 판세를 뒤집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의 각자의 그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하고요. 그 나머지 지지층에서 서로 간의 표를 나눠가는 것도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세팅이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건강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자들이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그렇게 크진 않고 현재 상황의 이 추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변수가 뒤집을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미 대선 레이스 마지막 승부처 3차 TV 토론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